OECD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했고 미국의 성장률은 현재 마이너스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80년 만에 오는 경제 침체라고 했고요. 많은 국가들이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2000년도에 있던 닷컴 버블과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계 경제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걸 보면 되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주식 차트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기업들을 모아놓은 코스피나 나스닥 같은 종합 지수를 봐야 하는데요. 세계 어느 경제 위기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 나스닥 지수가 2년 7개월 동안 최고점에서 80%가량 떨어졌었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최고점에서 50% 넘게 떨어졌었어요. 현재 나스닥 지수는 코로나 이후 최고점에서 30%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지 봐야겠죠. 우리나라는 작년에 코스피 3300을 찍었을 때 위기에 강한 한국이라고 하면서 축하를 했었는데요. 근데 몇 개월 전에 3000 밑으로 가다가 결국에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2500 밑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IMF IT 버블 당시에는 50% 넘게 떨어졌었고요. 서브프라임 모기 때는 60% 넘게 떨어졌었죠. 제가 이런 경제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일수록 환율을 많이 봐야 해요. 환율은 지난달 중순까지 잘 방어하나 싶었더니 결국 1288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주가가 고점 대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단순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국채 또한 장당히 금리가 지금 역전이 되었는데요. 이는 현재 경기가 침체되면서 경제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세계 증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경제 위기는 다 하나로 생기지 않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 빅쇼트에서는 젠가 하나하나를 빼다가 결국 무너지는 식으로 설명하는데요. 경제 위기가 여러분들 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증시가 떨어지는 이유는 일단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잠깐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구나 사람들이 생각해서 나스닥이 잠깐 반등했었습니다. 하지만 6월 10일 금요일에 이야기가 달라졌는데요. 무려 전년도 대비 8.6%나 지난달보다 0.3% 오른 것입니다. 미연준에서 계속 인플레이션을 잘 방어하고 있다. 미국 경기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실상은 다른 것이죠. 이 물가지수는 4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40년 전은 금리를 20%까지 올린 시기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공포를 느끼게 되고 계속해서 돈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물 금리가 지금 3%까지 올랐고요. 이는 당연히 국내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현재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50% 정도 됐는데 오일 쇼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 더 낮습니다.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영상 제작 중에서 FOMC에서 금리를 75b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시가 상승했는데요. 그 때문에 미연준이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파월은 이후 인터뷰에도 다음 FOMC에서도 75bp 인상한다고 밝히고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 및 양적 긴축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했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금 차 타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기름값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유소들 대부분이 다 2,000이 넘어요. 반도체도 공급이 힘들고 에너지도 힘들고 석유도 계속 올라가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 인덱스를 보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고 반대로 실물 자산이 금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달러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물론 금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금을 또 사놓으라고 해요. 왜냐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돈의 가치, 신뢰가 떨어진다는 의미고 사람들은 화폐보다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실물 자산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제가 유튜브나 뉴스 같은 곳을 돌아보면서 실제로 미국에 사는 분들이 댓글 남기는 걸 보는데 이 수치보다 더 지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서 월세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서 신차 보급이 어려우니 중고차 가격이 뛰었고 식료품 가격도 올라서 압박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근원 물가 지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진 않아요. 이 지수는 70년대에 대통령으로 지내던 닉슨이 만들어낸 것인데 여기서 에너지, 음식, 차 가격, 유가 등을 빼놓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요? 당연히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근원 물가 지수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수 생활에서 쓰는 것 중에서 기름이나 음식, 자동차 이런 걸 빼면 뭐가 남나요? 실질적인 것들이 남아나지 않아요. 만약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버리면 증시가 더 처참하게 무너질 거예요. 지금 미연준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잡기는 사실상 힘들죠.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리던 폴 볼커는 오일 쇼크 이후 치솟는 미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죠. 코로나가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지진이라면 지금 증시를 덮친 하락장은 쓰라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두렵고 떨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정보들과 자료들을 봐서 이 혹독한 겨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죽을 맛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만큼 투자하기 좋은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